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서울, 대전, 경기, 울산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수돗물에 유충이나 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신고는 없는데요. 하지만 괜히 불안한 마음에 수돗물을 미리 틀어놓고 지켜본 후에야, 깨끗한 물이 확인된 다음에야 사용을 한다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돗물 자체가 아니라 외부에 받아놓은 물통에 벌레가 산란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인천 부평 정수장에서 발견된 유기물은 유충이 맞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35곳 모두 긴급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돗물 믿고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철저히 관리가 돼야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래?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You must stop.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non-stop. 관절엔 you must stop. 부착 케어. 삼형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장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윤경희 청송군수 연결해서 후반기 청송군정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자,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최영일 평론가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내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여당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또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요. 민주당은 통합당과 또 오차 범위 내까지 그런 좁혀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권에 상당히 악재가 많은데요. 박원순 사망 사건도 있고 추미애 장관 건도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 또 부동산 문제까지
지금 상황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내용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이슈온을 먼저 가겠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온을 시작합니다. 산소카페 청송군이 첫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민선 7기 2년이 지나고 있죠. 후반기 군정이 시작됐는데요. 윤경희 청송군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경희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신 지.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거 참 어제 아랫게 참 선거 열심히 했는데 아마 2년 그렇죠. 지났습니다. 예. 제가 군수에 당선되면서 우리 청송군에는 가장 첫 삽을 뜬 것이 우리 부동면을 주황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우리 또 주황산면이 또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 있는 면의 이름을 가졌다 이래가지고 아주 호응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 2년 동안 오면서 군민이 주인인 1등 청송군을 만들자. 네. 그렇게 슬로건을 걸고 또 선거 공약이었었고. 그래서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군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송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이라는 비전 아래 또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농촌 또 함께여서 따뜻한 나눔복지, 문화로 꼽히는 지역경제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열심히 2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1등 청송군 일념 하나로 지난 2년을 뛰어오셨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청송이라는 비전도 세워놓으시고 자 조금 군수님이 스스로 평가하기 좀 멋쩍으시겠지만 그래도 지난 2년 이렇게 돌아보기에 이것만큼 참 잘했다. 이것만큼 성과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무도 하지 않는 농민수당을 제가 지급했습니다. 농민수당이요? 예. 그리고 우리 농산물 택배 판매를 건장하게 해서 택배비 보조 50%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판매 개척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코로나19의 사회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청송군이 가장 정부보다 더 빨리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큰 성과는 전체적으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청송화폐 발행을 해서 약 한 200, 현재는 한 190억 가까이 발행이 되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260억을 청송화폐를 발행합니다. 예. 그래 함으로 해서 우리 청송군 내수 경제가 실제로 작년 대비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코로나 영향을 지역 경제에서는 큰 영향을 안 받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청송군에서. 거의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들어 그냥 두었을 때는 지역 경제에 큰 혼란이 왔는데 청송화폐를 발행한 다음 지역 경제가 청송돈 심지어 제가 재래시장에 가면은 건어물 파는 아주머니가 아이고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랍니다. 근데 왜요 이러면 이거 5,000원어치 건어물 살던 분이 청송화폐로 사니까 10,000원어치를 사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희프닥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로 5,000원밖에 안 팔던 것을 10,000원어치 파니까 장사가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재래시장에 가면 어떤 분들은 식당에 저녁에 소주를 한잔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카드를 내놓으면은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카드 말고 청송돈 주십시오. 그 정도로 오히려 청송화폐로 결제를 해달라고요? 해달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송화폐를 하게 되면 바로 현금화가 되고 또 솔직히 좀 세금도 안 잡히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청송화폐 살 때 어떤 좀 할인 혜택 이런 것도 있죠? 일반 국민이 우리 청송화폐 살 때 5% 할인해 줍니다. 5% 할인하고 만 원짜리 화폐를 살 때 이제 9,500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하면서 청송 내수 경제를 살리고 우리 또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천원 택시
천원 택시요. 예. 어렵고 그 도서 백지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을 위해서 예. 교통편을 위해서 1,000원만 내면은 택시를 타고 볼일을 볼 수 있는. 나머지는 군비로 이제 보조를 해주시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또 1,000원의 행복이라서 예. 1,000원 목욕탕. 이거 1,000원 목욕탕은 어떻게 뭐 나이 제한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그 주민증만 이렇게 확인만 되면 그렇죠. 1,000원에 다 목욕탕을 이용하실 수 그렇죠. 있는. 우리 쿠폰을 줍니다. 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목욕을 좀 한 달에 다만 2-3번이라도 하셔야 예. 건강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당 지급하듯이 그냥 쿠폰을 드리는군요. 65세 그렇죠, 이상 그렇죠. 어르신에게는. 예. 그래서 쿠폰 지급하면서 1,000원의 행복이라서 그럼 어르신들이 그 실제로 참 따뜻한 물에 그 몸을 좀 담그고 이래야만이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렇죠. 예. 참 그래서 1,000원 택시 타고 1,000원 목욕탕 하고. 그래 하면서 우리 국민의 복지 향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건강과 복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청송에는 이번에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던가요? 저희 청송군에는 주민등록상에는 2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우리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분 다 객지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주민등록상만 이제 청송이고 실제로 청송에는 감염자가 한 명도 없었군요. 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없었고 또 이렇게 되게 된 동기들도 우리 500여 이상의 공직자들이 초기 대응을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 임산부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즉시시키고 그리고 안동 및 대구, 포항에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다 바로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철저한 방역, 소독 여러 가지 우리가 참 많은 대응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걸 판단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 본군에서는 마스크를 20만 장 이상 구매를 해서 취약층에 있는 어르신들 마스크 제공을 다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예. 다 했고 우리 또 그리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농기계 임대 수수료 감면, 또 지방세 감면 여러 가지로 좀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좀 같이 좀 숨통을 좀 튀어낸 그 어떤 그런 정책을 좀 많이 내놨습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국면에서 청송군에서는 상당히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군수님 최근에 상을 많이 받으셨던데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뭐 2관왕을 받으셨다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시 브랜드 대상에는 산소카페 청송군 우리가 참 말 그대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또 산소카페 청송군이 거기에 모인 분들 모든 분들이 어떻게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 수 있었나. 가장 청송하고 잘 맞는 그런 도시 브랜드다. 그래서 참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산물도 판매했을 때 도시 브랜드 있는 거 산소카페 청송군 브랜드 마크를 붙이면은 또 제품이 좀 맑아 보이고. 그럼요. 좀 청결해 보이고. 또 그리고 또 반면 또 우리 또 청송사과 8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과 브랜드 부문에서 8년 연속 대상. 8년 연속 대상 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이쯤 되면 뭐 청송사과는 뭐 대한민국 최고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참 뿌듯하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이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이 브랜드를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상 좀 주셔야 되겠어요. 산소카페 청송군은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많은 연구 고민 끝에 그러니까요. 가장 청송과 가장 잘 맞는 도시 브랜드가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것을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또 청송하면 또 사과 생각나는데 사과도 왠지 더 깨끗할 것 같고 농약도 하나도 안 칠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청송 사과는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지금 껍질째 먹는 사과가 청송 사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8년 연속의 대상을 받은 청송 사과. 그리고 우리 또 청송 사과뿐만 아니고 우리 청송 황금 사과, 우리 노란 사과. 청송 황금 사과가 앞으로는 10년만 지나면
사과는 빨갛다가 아니고 사과는 노랗다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란 사과. 예. 우리가 원조의 품질은 시나노 골드인데 예. 우리 청송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황금진이라고 우리 상표 등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과 노란 사과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아서요. 또 예. 이제 청송군 하면 공약을 상당히 잘 이행하는 걸로 공약 이행도가 현재까지 한 37% 정도. 그래서 이제 최고 등급인 이 SA 등급까지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약 이행도를 평가했는데 최고 등급 SA 등급까지 받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관광산업 계속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실 것이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후반기 2년도 안 남았네요, 군수님. 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또 후반기에는 우리 청송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네. 청송군에는 꿀떡에 연기라는 공장이 없습니다. 또한 공장 허가도 내주지 않습니다. 왜? 산소 카페 청송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는 황금은 잠시 황금이고 자연은 수수만년의 황금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1등 농업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만이 우리 청송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산업을 만들고 여러 가지 품질 보증제도 또 스마트팜 연구단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농정 정책이 1순위가 되는 영실상반 최고의 농업군을 만들 계획입니다. 청정 자연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개발보다는 이제 청정함을 유지하겠다.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송군의 윤경희 군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양희은의 참 좋다.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버스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 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예, 오늘 원래 최영일 시사평론가 코너인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요. 오늘 좀 뒤죽박죽 됐네요. 김성수 평론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 신뢰가 많습니다, 평론가님. 아닙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평론을 좀 부탁드리게 됐는데, 예. 자, 우선 그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원내대표 연설. 어제 김태년 대표, 오늘 이제 주호영 통합당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어제 김태년 대표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하자, 이게 가장 큰 내용이었고, 주호영 대표는 이제 대여투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재 타도 얘기도 나왔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김현미 탄핵 소추안도 발의를 했고 나아가서 이제 대통령 사과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제 오늘 원내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각자의 당이 위치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회 안에서의 활동을 해나갈지를 간명하게 보여준 그런 교섭단체 연설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예.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잡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조금 시각을 바꿔서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수도권에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되게끔 하는 매력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중에 가장 큰 조건이 행정부서와 그리고 또 입법부서가 전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종시에 많은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 그래도 서울과 세종에 1가구 2주택을 둬야지만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꾸.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각 부서와 그리고 또 입법 부처인 국회가 전부 서울에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계속 수요가 생기고 또 그 수요들이 결국은 집값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화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 이런 제안을 해서 상당한 그래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태년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하자고 제안을 하자 이제 통합당에서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게 2004년인가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거 위헌이라고 행정수도 이전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도에 위헌 결정을 내릴 때 사실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조롱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관습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이 관습법서부터 서울은 수도다라고 인정이 돼 있다. 그리고 헌법에 이제 또 수도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전에는 이제
이전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 수도 자체를 갖다 이전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 그 특별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행정특별시가 자기 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이 내용은 이미 그때 당시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문제를 거의 진행시키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 따라서 특히 국회가 먼저 옮겨가자 이런 얘기를 갖다 한 것이고요. 국회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또 국회 내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신의 기득권들을 갖다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실은 세종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원내대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론을 모아간다면 사실은 국회 이전 같은 경우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국회 이전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행정부는 뭐 차치하고라도 지난 대선에서 보니까요. 그 모든 후보들이 국회를 이전 혹은 분원을 설치하자 세종에 이렇게 다 공약으로 내걸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아니 표를 얻을 때만 되면 충청의 민심 생각하면서 분원 얘기하다가 아니 표를 다 얻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 원래의 약속을 갖다 뒤집어 버리고 자기 기득권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좀 깨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그 이런 제안들을 쉽게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 가장 큰 명제가 그 국가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게 사실 이 여론조사를 만약에 해본다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70-80% 이상이 찬성할걸요? 그럼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들을 쏘내면서 또 국회의 이전을 막더라고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 지금 그렇게 국회가 이전한다면 충청도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전국의 땅값을 다 올려놓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는 사실상 사실상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 국회가 이전한다면 또 그 행정부서 전체가 다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그 주변에 땅값이 들썩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땅값이 오른다고 해봤자 수도권, 강남에 비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쪽이 땅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확실한 한 채를 위해서 수도권은 반드시 내가 집 한 채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거 봐라. 이제 세종이 이렇게 된다면 세종과 같은 또 다른 지금 뭐 사실은 노무현 그 대통령께서 그려놓은 그런 또 다른 그런 특화된 도시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특별한 도시들을 갖다 더 확충해 나가면서 국토 균형 발전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지사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무죄 할 얘기 많으시죠, 평론가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 중에서 반드시 전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하시죠.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미래통합당은 뭐 38번이나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차분히 그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경청하는 그 상대 의원들, 상대 당이지만 그 의원들에게 국회를 마치 그 시녀처럼, 행정부의 시녀처럼 만들었다라고 주장한다든가 또 이거는 독재다라고 주장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전부 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을 다 보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독재라면 끌려나가겠죠.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회에 경찰들이 난입해가지고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 놓은 사람들을 그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막 심지어는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국정원장 후보자를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정치인가, 정쟁을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하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정말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 독재가 아니라 또 신독재다 이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그 20대 그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 독재 얘기를 해서 역풍을 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좀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사실 뭐 요즘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도 보니까 이낙연 의원하고 또 오차범위 내까지 지금 따라잡았습니다.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자 또 이재명 지사 연일 또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할 때 후보 내지 말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언론의 그 보도 태도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김현정 뉴스쇼를 갖다 다 들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해명들까지도 다 들었는데요. 사실 방점은, 김부겸 의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점은 후에 찍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신뢰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목숨처럼 중요한 거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근데 두 번째로, 그렇지만 너무나 큰 국가적인 손해가 짐작이 된다면 그러면 솔직하게 그것을 국민들에게 터놓고 호소하고 100배 사죄하고 당원 당규를 고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후자는 빼놓고 마치 이제 앞에 부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만 강조가 되어서 그 상당히 의외였거든요. 실제로 그 본인이 다른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그 부분을 갖다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요. 원칙에 대한 강조 그것이 비난받을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요즘 높이더라고요.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안이 좀 설득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을 더 보호하자.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최근에 제안한 게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예요. 일단 하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갖다가 갑자기 늘리거나 하는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집 하나밖에 없는 비록 고가 주택일지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집을 소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한 그런 세금을 갖다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거는 분명히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뭔가를 갖다 그 생각을 해놨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국가로 회수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수도권에 그 수요가 있는데 보면은 서울도 그렇지만 많은 그 수도권 내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이요 다 원래 구도심이 이제 새롭게 개발을 못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또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로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대해서 적절하게 새롭게 다시 개발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것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청년들이 주로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을 통해서 수요를 공급하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에 들어가거나 혹은 고위공직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합니다. 얘기예요. 주식은 왜 백지 신탁하게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백지 신탁 제도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재경 기재부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정책을 만들 때 자기는 주택이 많게 되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동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꾸자라는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다 됐네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요즘 여름 날씨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변덕이 참 심한데요. 장마가 주춤한 사이 오늘 폭염이 고개를 들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만 오후 4시에 우리 지역 가운데 의성에 내려져 있던 폭염주의보는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내일은 절기 대선입니다. 대선은 무더위가 절정을 이르는 시기인데요. 내일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기온이 좀 내려갑니다.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7도가량 내려가면서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경 현재 기온은 27도, 체감온도 29도, 습도는 74%입니다. 날씨였습니다.